가정법 조동사를 봅시다. 일단 가정법 조동사를 공부하는데 여러분은 60번에서 가정법이란 걸 먼저 알고 와야 돼요. 가정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여기서 이걸 다루는 이유는 우리 책에 이 4개 중에 하나의 조동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하나만 꼴랑 정리하는 게 그래서 또 그게 가정법이라서 일단 정리를 먼저 했어요. 초보자들은 여기서 필요한 것만 보고 나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60번 가정법 상황에서 가정법을 공부하고 나서 이걸 다시 와서 보면 효과적입니다. 자, 가봅시다. 가장 자주 쓰이는 가정법이 가정법 시제 중에서 과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일단 본동사 의미에다가 본동사 고죠. 여기에다가 조동사 역할 이거를 플러스를 해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때도 해석 시제가 있겠죠. 전체 사건 시제 현재였으면 현재로 과거였으면 과거로 전체 시제가 거기에 적용을 받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 가정법 과거로 했을 때 왜 과거라는 표현을 쓰냐면 가정법에 쓰는 조동사들이 과거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ould, go 이것만 보면 could가 모양새가 과거죠. 과거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해석을 과거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조동사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4가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go를 이 역할에 맞게 해석을 하는데 시제는 글흐름이 현재다 그러면 현재로 해석을 해주고 과거다 그러면 과거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현재로 볼게요. 해석하기가 편하고 가장 많이 나오니까. 자, 일단 could의 역할이 뭐냐. 가정법으로 썼을 때는 가능성의 조건 없음, 또 would는 의지는 있으나 상황이 안됨, might는 불확실한 상황을 추측하거나 허가, 또 should는 당연한 일이라든가 권장사항. 그래서 이것을 각각 적용을 하고 조동사 의미에다가 이 본동사 의미에다가 조동사 역할을 플러스한 다음에 그것을 현재라는 전체 사건이 현재라는 전제하에 해석을 하면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돼요. 갈 수 있다가 아니죠. 갈 수도 있다,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런 걸 지금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가정법이. 또 갈 텐데, 우드가 만나면 갈 텐데, 갈 건데, 갈지도 모르는데 안 간다란 얘기죠. 간다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간다로 해석하지도 않고 갈 것이다 라고 해석하지도 않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갈지도가 모른다가 아니죠. 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might가 붙으면 또 가도 된다. 가끔 허가로도 쓰여요. 가야 한다. should go 가장 많이 보는 거죠. 가정법인지도 모르면서 해석하는 거. 가야 한다. 또는 권장 가는 게 좋을 걸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가정법을 배울 때 if 가정법 해가지고 if를 쓰고 나서 주절에 would, should, could, might 나오는 걸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했지만 이것이 가정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법을 만드는 것이지 if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if의 역할은 뭐냐면 나 저기 뒤에 나오는 would, should, could, might가 가정법이란 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쓰였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if는 알림 표현이에요. 거기에다가 혹시 이걸 결과로 본다면 그 앞에 전제를 쓰기 위해서 if를 갖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if가 없더라도 가정법이 성립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것도 많고. 자, 여기서는 일단 해석을 해보면 이 뒤에 보면 나오란 게 나와 있잖아요. 전체 시제가 현재란 얘기예요. 현재 시제 속에서 would를 썼죠. 그죠? 그러면 이거 과거로 해석하는 거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이 전제도 과거로 써놨지만 과거로 해석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60번 강의 가서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한다면, 그의 번호를 한다면 나는 전화할 텐데 그에게 지금 당장 전화할 텐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이렇게 가정법에서 if 가정법에서 if를 써주는 거 한번 해봤는데 if를 안 쓰고도 가정법이 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얻기 위해서, 그녀의 번호를 얻기 위해서 내가 전화할 텐데 그에게 지금 당장 이렇게도 말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제, 글 전체 시제죠. 글 전체 사건의 시제와 주변 상황, 부사가 있다면 부사를 보고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가정법을 좀 알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if가 없이 would, should, could, might만으로 이루어진 가정법을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if가 나와서 뭔가 여러분한테 알림을 해주겠지, 그런 거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시제와 주변 상황을 활용을 해서 if가 없는 가정법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 시제가
중요한 건 전체 그 시제를 가지고 해서 그 가정법을 어떻게 어떤 시제로 해석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제로 이동하는 근거가 없다면 전체 시제와 일치하게 해석한다. 자, 전체 시제가 뭐예요? 전체 사건 시제가 현재죠. 근데 뭐 현재로 얘기하다가 과거로 과거 해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과거로 간다는 근거가 없어요. 어디에도. 여기 보면 알겠지만 현재로 얘기하다가 나 과거로 갈 거야 라는 근거가 없죠. 그럴 때는 현재 시제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 시제로. 그러면서 위에서 봤던 거 이거를 딱 적용을 하면 돼요. 이렇게 사실 요것만 보면 돼요. 쿠드로 나올 땐 뭘로 해석한다, 우드로 나올 땐 뭘로 해석한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갑시다. 그 시제가 현재예요. 한다. 우리가 고칠 수도 있을 건데 그것을 더 적은 돈을 한국에서는 우리는 보여줄 텐데 그들에게 어떻게 고치는지 그것을 한국에서는 그는 필요할지 모르는데 내 도움을 너는 맛봐야 해 이것을 그리고 나서 한다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의 해석법이에요. 모양새는 과거지만 그 흐름이 전체 시제가 현재다 보니까 이것을 현재로 해석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조동사의 역할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사건은 현재로 가지만 전체 사건은 현재이고 가정의 상황도 현재예요. 이것이 현재로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정 상황도 현재죠. 자, 여기까지 가정법 조동사 중에서 가정법 과거를 받고 계속 봅시다 또.